자, 남승모 특파원,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커지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직접 이렇게 군사행동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가자 전쟁 이후 최근까지 후티 반군은 최소 27차례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해운사 화물선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등 세계적으로 물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7일까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나 줄었을 정도입니다. 홍해 위기가 장기화하자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해 불안이 커지자 우리 정부는 오늘 수출 비상대책판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상 물류의 주요 통로가 계속 위협받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다는 건데, 그래도 이런 직접 개입은 미국으로서는 가장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시나리오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지난 2개월간 다국적군을 꾸리고도 구두 경고만 하고 직접 대응은 자제해왔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4차례나 중동에 가서 긴장 완화를 꾀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습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아니라 방어적 차원, 자위적 차원이었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미국 유조선을 납포한 이란이 다음엔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이 내용도 끝으로 전해주시죠. 네,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을 직접 공격한 만큼 후티를 지원해온 이란에겐 직접 개입할 명분이 생긴 셈입니다. 하지만 이란도 미국과의 전면전은 부담스러운 만큼 직접 나서기보단 대리 세력들을 통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큽니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운송로에서 위협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가 전면전에 나서는 건데요. 이럴 경우 전선이 더 넓어지고 중동 여론이 악화하면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 평화체제 구축을 하려던 미국의 구상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미군이 이란에서 예멘 후티 반군으로 가던 선박에서 압수한 물품입니다. 추진체와 유도장치, 탄도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함, 순항미사일 부품입니다. 후티가 민간 상선 공격 때 사용한 것과 같은 무기로 파악됐습니다. 미군은 작전 과정에서 대원 2명이 실종됐으며 해당 선박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침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에 대한 무기 이전은 유엔 결의로 금지돼 있습니다. 미군은 또 상선 공격을 위해 배치된 후티의 미사일 4기를 추가 공습했습니다. We believe that we did have a good effect with those strikes in terms of disrupting and degrading their capability to conduct military offensive operations. 하지만 공습 효과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습과 후티의 보복, 또 공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군함을 향해 순항미사일이 날아든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민간 선박이 미사일에 맞는가 하면 그리스 화물선이 미사일에 피격당했습니다. وجاءت عملية الاستهداف بعد رفض طاقم السفينة النداءات التحذيرية منها الرسائل التحذيرية النارية. 이딴 위협에 미국은 후티 반군을 테러 단체로 재지정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은 상선 보호를 위한 새 군사작전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해를 둘러싼 미국 주도 다국적군과 후티 반군 간 전쟁이 격화되면서 홍해 항로 물류 차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화염이 번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밤 이라크 북부 도시 아르비를 향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 영사관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최소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시리아에도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여러 발 떨어졌습니다. سپاه پاسداران انقلاب اسلامی اعلام کرد در 2 حمله جداگانه مقرهای جاسوسی موساد در اربیل عراق و تجمع گروهک‌های تروریستی ضد ایرانی در سوریه را با موشک‌های بالستیک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목표 삼아 직접 타격한 건 처음입니다. 이란은 지난 연말 무사비 혁명수비대 준장을 공습 살해한 이스라엘에 보복을 공언해온 데다 지난 3일 솔레이마니 사령관 추모식 폭탄 테러의 배후로도 의심해왔습니다. 특히 시리아에 최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스라엘 본토도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상의 미국 상선을 겨냥해
미사일을 쐈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후티 반군은 미국 선박에 대한 공격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تؤكد أن الرد على الاعتداءات الأمريكية والبريطانية قادم لا محالة وأن أي اعتداء جديد لن يبقى دون رد وعقاب.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는 가운데 갈수록 참전을 선언하는 세력은 늘면서 중동 지역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현지 시간 17일 파키스탄이 국경 지역을 공습했다고 긴급 타전했습니다. معاون امنیتی و انتظامی استاندار سیستان و بلوچستان درباره صدای انفجاری که بامداد امروز در سراوان شنیده شد گفت چند منطقه در نزدیکی مرز با پاکستان 파키스탄은 이란 내 반파키스탄 테러범을 소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반이란 세력 소탕을 명분으로 이란이 파키스탄을 공습하자 똑같은 방식으로 안가품한 겁니다. 이란은 이틀 전 이라크와 시리아에 미사일을 쐈고 다음 날엔 파키스탄을 공습했습니다. 제3국의 거점을 둔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반이란 세력을 타격한 거라고 밝혔지만 당사국들은 영토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또 미국 상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نفذت القوات البحرية في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عملية استهداف لسفينة جينكو بيكاردي الأمريكية في خليج عدن. 미군은 군함과 잠수함을 동원해 후티 반군에 네 번째 반격을 가했습니다. 후티를 후원하는 이란은 이스라엘이 가자 공격을 멈출 때까지 중동의 포성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اما امنیت دریای سرخ امروز به تحولات در غزه گره خورده است. همه ما ضرر خواهیم دید. 가자 넘어 중동까지 전운이 짙게 깔린 가운데 이란은 곧 러시아와 군사 등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새 협정에 서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중동 정세가 이렇게 복잡한 얽히 실타래처럼 꼬인다는 거는 이 세계 경제에도 좀 상당한 안 좋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중동 지역은 여전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요. 네. 특히 홍해 지역은 전 세계 물동량의 12%, 그다음에 해상 컨테이너 양의 30%.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지나가는 선박을 저렇게 납포하거나 공격을 하는 바람에 세계의 큰 선박사들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홍해를 지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결국 공급망 가격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중동 전체 정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유가가 상당히 오를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경우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그다음에 미국과 이란 간의 직접 충돌이 일어날 경우 유가가 $15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최악의 경우 그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때문에 이 유엔 안보리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지금 유엔 안보리 이 상임이사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 입장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또 유엔 제재위원회 위원장까지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직을 맡고 있는 국가로서 사실상 책임이 크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 이제 여러 국가 한 10여 개 국가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후티에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이란에서 폭탄 테러가 나고 IS가 등장하고 하면 중동 사태가 다른 전쟁이 또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가능성입니다. 전면전 가능성이 상당히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네. 이스라엘은 지금 요구하는 게 헤즈볼라의 엘리트 부대를 좀 이스라엘 국경에서 좀 멀리 떨어뜨려라. 한 40km 이상 떨어뜨려 놔달라. 다시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헤즈볼라가 이 요구를 들어주면 사실상 전면전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헤즈볼라가 이 협상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대를 국경 근처에 배치하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로서는 가자 지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1월 말이나 다음은 헤즈볼라와의 전쟁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중동이 불안하면 일단 기름값이 오르던데 국제유가가 또 크게 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가 너무 올라도 문제고요. 네. 너무 낮아져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우디와 상당히 네옴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협을 하고 있는데 네. 사우디의 유가가 떨어지면 사실상 그 모든 사업들을 진행할 돈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럴 때 또 문제가 있고 또 유가가 또 너무 높으면 우리가 수입해서 써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 적절한 유가가 유지되는 것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